합시다. 오늘 처음 온 친구들 선생님 거 이름이랑 전화번호 저장해놨다가 뭐 궁금한 거나 숙제 모른다거나 아니면 오늘 뭐 지각하거나 늦을 것 같으면 연락을 주세요. 알겠죠? 카톡이나 문자로 저장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내신 대비반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개념 수업을 할 거예요. 오늘 개념 수업 할 건데, 지금 일단 수1을 여기서 이제 수원반이죠. 수1이 있고, 이 중에는 수원 말고 수2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서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수1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임 있죠. 일요일 수업이 있고 월요일 수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2는 화요일 수업이 있고 금요일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확통은 일요일 수업 하나만 있습니다. 수1은 일요일 수업은 자, 자기가 앞으로 일요일 날 수1 수업을 나올 친구들 잠깐만 손 들어 보세요. 자, 이 친구들 중에서 1시 반에서 5시 반으로 시간을 30분 땡기면은 안 되는 사람. 시간을 30분 땡기려고 해요. 2시에서 6시였는데 1시 반에서 5시 반으로.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거 1시 30분에서 5시 반으로 할게요. 앞뒤로 학원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은 6시부터 10시까지고요. 평일은 항상 6시에서 10시까지예요. 그 다음에 확통 듣는 친구들은 일요일 날 6시에서, 역시 10시, 6시에서 10시네, 일요일도.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수업이랑 월요일 수업이랑 똑같고, 화요일 수업이랑 금요일 수업이랑 똑같고, 그 주 내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월요일 수업은 어제 일요일 수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두 개가 똑같고, 그 다음에 내일 할 수2 화요일 수업은 이번 주 금요일 할 수업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시간이 안 맞아서 결석을 한다거나 부득이하게 빠질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보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명단을 좀, 뭐냐면은 아무 때나 와도 된다라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막 계속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명단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자기가 앞으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왔지만 앞으로 일요일 날 수1을 들을 거다. 다시 한 번만 손 들어보세요. 서원이, 윤경이, 적었으면 내려도 돼요. 그 다음에 나경이, 지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적절한 것 같아요. 어제 일요일 날 3명 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12명이 있어요. 근데 4명이 이동해주면 그러면 적절하게 분배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나머지는 월요일인 거죠. 그 다음에 수2 수업을 화요일 날 듣는 친구 손 들어볼래요? 서원이, 앞으로 나경이, 지원이, 윤경이. 과학 때문에 그런 건가요? 또 이렇게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확통은 서문여고 친구들 이렇게 들을 거고. 선생님 이거 좀 찍어 놓을게요. 네, 찍어 놔야지. 잠깐만. 됐어. 찍었고. 교재는 여러분들 뭐 지금 일품 샀잖아요. 일품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자체 교재 할 거예요. 자체 교재는 센시랑 블랙라벨 섞어서 할 거고요. 여기까지가 공통. 별로 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수업이 오늘 빼고 앞으로 7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수1 7번, 수2 7번 남았어요. 7번씩 남았기 때문에 7번 만에 이거 다 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근데 공통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룰 거고, 거기에다가 마플을 병행할 거예요. 마플, 시너지 병행할 거예요. 그래서 수1이랑 수2랑 이거 병행할 거고요. 이렇게 갈 거고, 일품이랑 자체 교재를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플 같은 경우는 개별로 알아서 자기가 뭐 자신 있는 부분은 스킵해도 되고,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은 기본 문제부터 다 풀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스킵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품, 자체 교재, 마플, 시너지. 이 마플 시너지가 그런데, 수1 같은 경우는 3월 11일 날 출간 예정이에요. 선생님은 예약 주문을 해놓긴 했는데, 3월 11일 날 출간 예정이니까는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나오면은 구입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수2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출간 예정이에요. 5월 29일. 그래서 그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 교재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버전의 마플 시너지를 여러분 중간고사 범위만 싹 편집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제 올 때 됐어요. 선생님이 주문 넣어놨으니까. 네. 그래서 마플 시너지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일품이랑 이거 지금 자체 교재를 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선생님 전 이거 말고 더 문제를 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만약에 기본 문제 연습이 더 필요하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문제를 줄 거고, 심화 문제 연습, 고난도 문제를 더 풀고 싶으면 그거에 대한 교재나 자료를 선생님이 선정을 해줄게요. 알겠죠? 일단 이거는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의시험 지금 이제 한번 봐서 알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올 때마다 볼 거야. 그러니까 수원, 수투 합쳐서 각 1회에서 7회 정도, 1회, 7회까지. 각 7회. 수원, 수투 각 7회씩 볼 거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봤잖아요. 그리고 OMR 카드를 나한테 제출을 했지.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거 보고 여러분들 오답 노트 다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서술형 첨삭도 코멘트 같은 것도 적어 줄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느냐? 다음 시간까지 이 모의시험을 집에 가서 다시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한번 다시 풀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풀어서 다음 시간에 갖고 오면 해설 강의를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뭘 하냐면 오자마자 6시부터 시험을 보고 오늘처럼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지난 모의시험 해설 강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교재 숙제로 나갔던 거 문제풀이 하면 끝. 됐어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드릴링 프린트 여기서 추가로 나가죠. 드릴링 프린트는 뭐냐? 이번 시험 범위에서 중요한 부분, 주요 단원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문제를 그 부분들만 아주 집요하게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 범위에서 뭐가 나올까? 수1에서 지수로그 함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겠죠. 지수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시험에 분명히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하기도 하고. 그럼 선생님이 여러 가지 교재에 있는, 그리고 학교 기출 문제에 있는 그 문제들 중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만 뽑아서 프린트를 만들 거예요. 20문제에서 많으면 100문제까지 만들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숙제로 추가적으로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교재 숙제, 모의시험 풀이 숙제, 드릴링 프린트 숙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따라와야 되는데 1학년 때보다 훨씬 더 힘들 거예요. 기존에 다니던 친구들도 1학년 때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당연히. 이게 지금 한 권, 두 권, 세 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곱하기 2를 다 해야 되니까. 수원, 수투, 뭐 수원, 확통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훨씬 더 힘들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1학년 때랑 달라지는 점이 목요일 날 클리닉 시간 있어요. 이건 하루 종일. 그러니까 3시부터 10시까지. 아무 때나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뭐 결석을 해서 보충을 받고 싶은 친구들 와도 되고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시험 이제 채점할 텐데 성적이 부진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강제로 소환을 해서 같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자기가 질문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질문 못한 친구들이나 개별적으로 질문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목요일날 클리닉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 이 시간 외에도 혹시 선생님 저 목요일이 좀 곤란한데 다른 시간이 안 되시나요? 하고 물어보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마 시간이 안 될 거예요. 시간이 언제 되냐면 선생님이 화요일날 6시 이전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시간이 없어요. 화요일 6시 이전. 일요일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번에 9시 반부터 10시까지 수업이어서 9시 반부터 10시까지 30분이 아니라 12시간 30분이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일요일날 질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토요일날 쉽니다. 토요일날 학원에 안 와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제 두 번째 새로운 게 좀 창피하네 또 유튜브에 지금
강의를 항상 찍어서 올릴 거예요. 강의를 올릴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복습 영상, 복습 혹은 보충.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빠졌어. 일요일에 빠졌는데 목요일날 클리닉 수업 때 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빠지고 클리닉 수업 때 왔는데 다른 아이들 막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 4시간짜리 수업을 다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고 보충 받은다, 강의를 찍었으니까는 그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보충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은 개념 수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앞으로는 계속 문제만 풀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잊어버린 부분이나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보시면 되고, 되게 창피하네, 이거. 최낙현 수학 검색하시면 됩니다. 최낙현 수학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수업을 누가 굳이 일부러 찾아서 보지 않기 때문에 다 공개로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바로 활용을 할 게 뭐냐면은 어제 선생님이 계획이 뭐였냐면 우리 지금 7회 수업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한 번 한 번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야. 7번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개념 수업을 하지만 이 개념 수업을 끝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어제 수업에서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절반밖에 못했어요. 개념 수업을. 그럼 오늘도 다 끝내지 못하겠네. 그러면은 오늘 절반하고 다음 주 절반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어제 찍어놓은 거 강의 올렸으니까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개념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후반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개념 수업을 이렇게 해서 1주차 어쨌든 끝내야 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제풀이 수업 진행돼야 되니까 최대한 개념 수업을 하긴 하되 전반부에 대한 부분은 영상으로 오늘 하다가 최대한 할 거예요. 최대한 하는데 못한 부분은 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뒤 연관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거의 마무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거의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삼각함수부터 할 거예요, 오늘. 삼각함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앞에 돌아가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앞에 지수와 로그 이런 부분은 안 겹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여유되는 시간에 다음 주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수업은 오늘 월요일 수업이고 여러분 내일 화요일 수업인데 오늘 수업제를 내일까지 하는 건 아니겠죠? 월요일에서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에서 그 다음 화요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는 일주일 단위예요. 월, 화 수업 듣는 친구들 심히 걱정이 되는데 월화 수업 들으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학 공부하고 수, 목, 금, 토 놀다가 일요일 날 또 이제 꺼내면은 수학 꺼내면은 이게 심히 걱정이 되는데 계획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윤경아? 저 월화 아니에요. 월화 아니에요? 아까 월화 여기다 적지 않았어? 1화였어. 1화구나. 그럼 월화가 없나요 지금? 월화가 없네. 오케이. 1화 1화요? 월화. 그럼 월화. 앞으로도 월화예요? 앞으로는 아니에요. 그렇지. 일요일 날 오는 거죠? 예, 그럼 괜찮아요. 1화는 그래도 좀 낫지. 그래요. 확통은 선생님이 다음에 일요일 날 수업할 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교재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안내 문제 나올 거예요. 선생님 선정했거든요. 확통 교재 잠깐만 얘기하면은 맞풀이 없어요. 확통은. 그래서 이거 자의로 할 거예요. 확통은 자의로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확통 이거는 똑같아. 일품이랑 센시 자체 교재 하는 건 똑같아요. 블랙라벨. 오케이. 수업에 대해서 질문? 이거 열심히 안 적어도 돼요. 영상 올릴 거니까. 엄마가 어떻게 공부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이거 보여드리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이요. 아마 다 못 받겠죠. 일품을 봐봐요. 봐봐. 이거 지금 7회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품을 한 2번에 끝내야 되고 자체 교재를 5번에 끝낼 거예요. 예를 들면 일품 2번에 끝내야 돼. 근데 수원 일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단원이 5단원인가 6단원 있을 거예요. 그럼 3단원을 풀어와야 돼. 다음 주까지 일품 3단원 풀어와야 돼요. 자, 생각을 해봐. 우리 애들아, 봐봐요. 7회를 하잖아요. 7회를 하면 일품이랑 자체 교재, 이건 센시랑 블랙라벨이기 때문에 이거를 2회에 끝내야 되고 이거를 5회에 끝낼 거예요. 오늘 빼고. 그러니까 2회, 5회에 끝내야 되잖아.
그럼 이거 두 번 만에 끝내야 되는데 일품 단원이 5단원에서 6단원이에요. 그러면 일품 얼만큼 풀어와야 돼? 오늘 드릴링 프린트 숙제도 없어요. 일품을 적어도 3단원을 풀어와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까 그래서 말했잖아. 선생님 힘들 거라고. 정말 할 게 많다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 1품 다 풀어요? 3단원. 아니 그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아니 예, 당연히 뒤에까지. 당연하죠. 당연히 뒤에까지 당연히 다 풀어야지, 이제는. 그래서 봐봐요. 일품을 3단원 풀어왔는데 그걸 내가 질문을 다 받고 있으면은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위주로 질문을 받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 위주로 선생님 풀이를 할 거고, 만약에 자기가 나는 이거 진짜 꼭 궁금해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이 시간에 와서 질문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문자로. 한두 문제 정도는 문자로 선생님이 풀어줄 수 있으니까, 풀어줄 여유가 되니까 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습 영상은 오늘 만약에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별다른 일이 없는 이상 오늘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날 1시 정도, 1시, 한두 시에 올라갈 겁니다. 선생님이 저녁에 약속이 있지 않은 이상 그날 올릴 거예요. 그리고 어제 거는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보세요. 한 2시간 잡으면 돼요. 2시간? 1시간 반? 네. 되게 당연하다는데.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왜냐면 이게 수원 수투가 각 2개여서 그래. 2단원이어서. 그러니까 1학년 때랑 다른 거야, 지금. 1학년 때는 이거를 차근차근 하면 됐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근데 그게 수원 수투 2단원이어서 그래요. 네. 네. 나눠요. 수학 가형과 나형이 나눠져 있어요. 시험지가 문제가 겹치는 게 있고, 그 가형, 나형이 따로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은 범위여도 문제가 다르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설정이 돼 있던데요. 사탕 같으면 똑같이. 예, 아마 2학년 내내 똑같아요. 시험 범위가. 근데 사회 2학년 내내 수학이. 수학은? 수학이 2학년 내내 수원 수투가 문이과가 사실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3학년 때 나뉘어요. 그럼 등급컷만 따로 나누는. 가형, 나형 따로 가형, 나형이 있더라고. 공통이 아니라 가형, 나형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등급이 나뉘겠죠. 모의고사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모의고사 있는 건 알아서들 1등급 받아오시고, 그 자료가, 선생님 그걸 지금 대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자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자료 받아가세요. 참고로 말해주자면 여러분들 이번에 모의고사랑 그 겹치는 문제가 고1 10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지금 3월 모의고사 범위랑 겹쳐요. 고1 10월 모의고사가. 근데 경우의 수가 빠져 있어. 고1 10월 모의고사에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싶으면 고1 10월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범위에 대한 준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우고 가볼까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 선생님 수업을 들은 친구들 이거 개념 수업 들었지만은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조금씩 더 설명할 거예요. 조금씩 더.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아주 기본은 하지 않을 거고요. 적당한 선에서 선생님이 심화 개념 설명을 해줄게요. 갑시다. 삼각함수 갈게요. 필기 잘 준비하시고. 각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일반각. 일반각이 뭐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우리가 보통 예각에 대해서만, 기껏 해봤자 둔각까지 한 180도 내에서만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모든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각도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도 표시를 하고 이거를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출발하는 선을 뭐라고 해요?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각도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이 각도, 우리 눈에 보이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지금 이 파란색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는 세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타. 아, 세타는 어떻게 표현해요? 말이 조금 이상하다. 이거를 우리 눈에 보이는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동경을 세타라고 할게요. 동경을 세타라고 하면 세타는 그냥 알파가 아니라 어떻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추가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이 알파만 얘기를 했었는데 눈에 보이는 알파만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각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몇 바퀴 돌아서 이렇게 동경에 위치하게 되더라도 우리 눈에는 이 파란 선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포함하는 360도 곱하기 n을 추가함으로써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각을 다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360도마다 어쨌든 각도는 리셋이 돼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은 n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n 바퀴 돌린 다음에 알파도 더 간 거죠. 동경은. 그래서 당연히 n은 정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호도법을 배우게 되는데 호도법이 뭐예요? 파이가 180도인 거 호도법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호도법을 왜 쓰는 거예요? 60분법 안 쓰고 그래프도 그렇죠. 호도법 이거 왜 쓰는 거냐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 왜 쓰는 거냐면 60분법은 각도를 60분법으로 표현하잖아요. 60분법으로 표현된 각도는 실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60분법으로 표현된 각도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실수가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산이 불가해요. 계산이 불가해. 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30도 플러스 1을 하면 이거 어떻게 나와요? 30도 플러스 1 하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31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6분의 파이 플러스 1 하면 이거는 각도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호도법을 쓴다. 근데 여기서 그 호도법은 뭐냐? 호의 길이와 각도 사이의 관계예요. 호의 길이와 각도 사이의 관계. 봐요.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입니다.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 봐요.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R이야.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 얼마예요? R이고 R이면 1대 1이잖아요. 1대 1이니까 이거가 중심각 1로 보겠다는 거예요. 1대 1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지름이 R이 있고 이번에는 뭐야? 호의 길이가 2R이면 중심각을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2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R이 있고, 그러면은 이 반원의 원주는 얼마가 돼요? 반원의 원주는? 반원의 원주? 반원의 호의 길이는? 파이 R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R분의 파이 R 해서 여기 각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180도를 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1, 2, 파이 이렇게 숫자만 써주니까는 좀 어색한 거야. 그래서 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붙이는 게 이제 라디안인 거예요. 그래서 갖다 붙이는 게 라디안이야. 하지만 이 라디안은 어떤 단위라기보다는 비율을 나타내주는 그냥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도처럼 단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도처럼 단위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라디안은 뭐예요? 라디안은 생략을 하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180도가 파이다. 예를 들면 그래서 3분의 파이 60도 볼까요? 60도가 3분의 파이잖아요. 60도가 3분의 파이인데 이건 뭐냐면은 보자. 60도니까 이렇게 이게 60도면 이렇게 정삼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반지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60도를 중심각으로 하면서 호의 길이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길이도 R이 되긴 될 텐데 당연히 이 호의 길이는 R보다 더 길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반지름이랑 반지름 R과 똑같은 길이를 호의 길이에 그려준다면 당연히 이건 곡선이기 때문에 이 선분 R보다는 좀 더 이렇게 짧게 끝나겠죠. 맞아요? 여기가 R이 되겠지. 더 짧게.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각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각도가 1라디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라디안 60도보다 조금 작지. 약 얼마예요, 그래서? 맞아요. 라디안은 1라디안은 약 57도 정도 됩니다. 됐어요? 파이를 3으로 나눈 게 아니라 3.14로 나눈 게 1라디안이니까 약 57도 정도 돼요. 그럼 라디안에 대한 얘기 알겠어요? 호도법 뭔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을 좀 선생님이 짚어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겨울방학 때 수원을 열심히 했을 거기 때문에 뭐 파이를 60분법으로, 그러니까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고 60분법을 파이로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워도 됩니까? 아니요, 아직? 여기 일반각만 지울게요. 갈 길이 멀어요. 오늘 진짜 많이 해야 돼.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방학 동안에 했던 친구들 기억나요, 혹시? 수능이면 안 나올 텐데. 위치 0.4. 줄게요, 이제. 점 배칭, X축, 대칭, Y축, 대칭. 다 그려놓으세요.
여기서 나타내는 알파랑 베타는 일반각이에요. 뭐 물론 선생님 표현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알파랑 베타는 일반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했어요? 봅시다. 일치하는 경우에 알파랑 베타의 관계 어떻게 됩니까? 일치하는 경우에 알파랑 베타? 알파 빼기 베타는 0? EM파이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는 일반각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얘가 n바퀴 돌아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EM파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이거를 n바퀴 돌았다고 가정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대로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 6가지를 외운다기보다는 지금 한번 해보고 이제 문제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문제 푸는 걸로. 자, 이거는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의 차이가 E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EN파이 플러스 파이. 그냥 n파이도 안 되고 그냥 파이도 안 되고 n파이 하면 안 돼요. n파이 하면 왜 안 돼?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다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알파랑 베타. 이거는 그쵸. 빼는 것보다는 더하는 게 더 유리해 보여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를 여기다 갖다 붙인다고 생각해보면 EN파이가 되네요. 합이 EN파이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것도 빼는 것보다는 더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EN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면 E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요거는요.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EN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공통점이 있죠. EN파이를 기본적으로 붙여준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알파, 베타의 차나 합을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생각하셔서 푸세요. 왼쪽 3개 지워도 될까요? 왼쪽 3개 지울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예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유도하는 거 공식 외워야 돼요? 뭐 유도 못하는 사람 없겠죠. 유도 못하더라도 상관도 없고요. 유도하는 건 중학교 때는 하는 거여서 세타, 중심각 세타, 반지름 R, 넓이 S, 호의 길이 L 이렇게 설정하면 L이 어떻게 돼요? L이 R 세타죠. 그 다음 S는요.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게 2분의 1 R L인데 L이 R 세타이기 때문에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문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뭐 둘레의 길이가 뭐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우리 산술기하 쓰고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됐어. 여기서 더 할 거 없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지워도 될까요? 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로 갑시다.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삼각함수는 뭐가 달라요? 삼각비, 중학교 때 배워서 삼각비는요
도형으로 정의를 하는 거야. 도형으로 정의. 삼각함수보다 훨씬 더 지엽적이죠. 삼각함수는요. 삼각함수는 좌표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좌표로 정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삼각함수는, 삼각비는 항상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도형에서 정의를 하니까. 이렇게 90도가 있으면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네.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세타면, 응?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귀엽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워야 될 건 분명히 있어요. 뭘 갖고 가야 되느냐, 여기서. 자, 이거 3개 그립시다. 3개. 아,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여기 길이가 A라면 이거 표시 어떻게 해요? A, B, C로 놓는 게 아니라 이제는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이렇게 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B로 돼 있으면요. 이쪽이 B 탄젠트 세타고 그 다음에 이쪽은요. B 시컨트 세타가 됩니다.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아직까지도 코사인이랑 시컨트랑 막 이렇게 역수관계 헷갈리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 B 시컨트 세타 바로 나와야 되고 여기가 만약에 C로 주어져 있으면요. 이쪽이 원래 탄젠트 역수니까 코탄젠트 세타가 될 텐데요. 사실 코탄젠트 잘 안 쓰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원래는 C 코시컨트 세타일 텐데 코시컨트 세타 잘 안 쓰죠. 사인 세타분의 C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시컨트는 많이 쓰는데 코시컨트랑 코탄젠트 잘 안 쓰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좀 가져가셔야 돼요. 삼각비에서도. 아예 배울 게 없는 게 아니라. 뭐야? 왜 이래? 자, 이제 삼각함수로 정의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좌표 위에서 원을 하나 그려요. 중심이 원점인 원을 하나 그렸을 때 임의의 점 P를 잡습니다. P를 어디다 잡을까? P를 여기다 잡을까요? P X, Y 이렇게 돼 있고 이때 반지름 선생님이 그냥 R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R, 마이너스 R 이렇게 설정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원점과 이루는 선을 그으면서 동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각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각도는 여기가 되죠. 그러면 삼각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사인 세타는 R분의 Y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여기서 X랑 Y가 뭐예요? 원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이잖아요. 그렇죠? 원 위에 X랑 Y가 원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 그래서 좌표로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식의 의미를 따져보면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를 따져보면 여기서 중요한 선이 P에서 X축에 수직으로 내린 이 선이 중요해요. 이따가 또 강조할 텐데 이 선이 중요해. 그렇게 되면 이 세로의 길이가 Y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X가 양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분면에 따라서 X랑 Y는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인이 R분의 R은 무조건 양수지. R분의 Y니까는 양수일 거고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음수. 탄젠트는 X분의 Y일 거니까 역시 음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의 이 삼각함수 정의에 따른 부호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올사, 탄코, 올사, 뭐 얼사, 안고 이렇게 배우죠? 얼사, 탄젠트, 코사인.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모두 양수,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되는 게 이 정의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시컨트는 역수죠? x분의 r. 코탄젠트랑 코시컨트는 그냥 참고로 잘 안 쓰이니까. 그래서 정의를 내렸으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개. 어쨌든 원 위의 점 px, y가 뭐가 듣는 거예요? 어떻게 돼?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x랑 y로 놓을 것이 아니라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원위의 한 점을 이제 두 개의 미지수 x, y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왼쪽 지울게요. 삼각비. 여러분들 특수각에서의 삼각비는 당연히 알 테니까. 이것도 이제 미적분까지 하면서 좀 알겠네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축에서. 그러니까 축에서가 무슨 뜻이냐면 요런 거 여기 만약에 여기서 270도죠? 270도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R은 항상 그대로잖아요. R은 그대로인데 이때 X값이 0이 되고 이때 Y값은 R과 똑같아지니까 부호만 반대지, 그치? 그래서 이때 사인 값이 R분의 마이너스 R에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코사인 값은 R분의 0 해가지고 0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다 하면 사인 0도가 0이에요. 그쵸? 그래서 0, 0, 0, 0 지그재그로 쓰고 1, 1, 1, 1 지그재그로 쓰고 180도랑 270도일 때는 사인 코사인이 음수니까 축에서의 삼각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래 걸리면 안 돼. 0도, 90도, 180도, 270도 삼각비는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이것까지도. 지울게요. 여기도 지워도 되죠? 이미 다 아는 걸 테니까.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관계식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뭐예요? 1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 탄젠트를 그대로 두기보다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코사인분의 사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이 기준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학생들 이거 배우면 선생님이 뭐 가르쳐줘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공식 가르쳐주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순서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쓰고 그 대각선 방향의 역수 써요. 대각선 방향의 역수를 쓰고 가운데에다 일자 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기억자 3개 그려주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요거는 잘 안 쓰여요.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이거는 뭐 문제집 다 뒤졌을 때 하나 나올까 말까. 안 나와요 거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은 이미 됐을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못하더라고 문제 풀다 보면. 근데 사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 되는 것도 어디서 많이 나와요? 수학 1이 아니라 미적분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참고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지만 그거 말고도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공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삼각함수 하나 남았어. 뭐 남았어요? 하나. 개념 남은 거. 가계변환. 삼각함수의 가계변환 목표는 뭐냐면 각도 부분을 온리 세타로 표현하는 게 목표예요. 각도 부분을 세타로 표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세타만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떠한 동경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읽는 거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0도를 벗어나는 동경, 320, 720, 120, 840도. 840도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이 궁금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동경을 표시합니다. 840도면 어떻게 돼요? 두 바퀴 돌고 120도네, 그치? 두 바퀴 돌고 120도니까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동경이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X축에 수선을 내려요. 이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X축에 수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X축과 이 동경이 이루는 중심각을 읽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동경은 이게 아니죠. 세타가 아니지. 840도니까는 두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온 게 동경일 거예요. 하지만 X축과의 중심각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호를 결정하면 돼요. 자, 보죠. 이 순서대로 한번 선생님이 840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840도는요. 동경 표시하면 저렇게 됐죠? X축에 수선 내렸어. 중심각이 몇 도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60도가 되죠. 사인 840도는 사인 60도인 거예요. 사인 60도인 거야. 근데 부호를 결정해야 돼. 부호는 뭘로 결정해요? 올사탕코. 그쵸? 뭐예요? 플러스잖아. 플러스.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라고요. 그쵸? 코사인 840도도 마찬가지. 일단 코사인 몇 도인 거예요? 일단 코사인 60도인 거야. 중심각을 읽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코사인은 2, 4분면에서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쉽지만 이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계변환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세타. 자, 봅시다, 이제. 목표가 뭐라고요? 가계변환 공식의 목표는 뭐예요? 각도 부분을 세타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n파이 플러스 세타로 복잡하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세타로만 표현을 할까라고 했을 때 자, 저거 앞에서 했던 거 순서대로 그대로 해볼게요. 2n파이 플러스 세타. 여기서 세타는요. 잠깐만. 여기서 세타는 예각이라고 취급하는 게 편합니다. 생각하기가. 예각일 때만 공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둔각일 때도 다 공식이 성립하는데 예각이라고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공식 그 결과가 유도될 수 있거든요. 자, 세타가 예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동경이 어디 있겠어요? 1사분면 쪽에 있겠죠. 여기서 수선을 내려요. X축에 수선을 내려.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 X축과 이루는 중심각의 크기를 읽어주라고 그랬어.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2n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이 각도가 지금 세타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때 이거는 그냥 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일단 탄젠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결정해야 돼?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1사분면에서는 뭐가 플러스예요? 다 플러스지. 그러니까 전부 다 플러스 이대로 나와주면 됩니다. 사인 자, 이번에는 2n-1파이라고 썼어요. 홀스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자, 동경 어디예요? 동경 몇 사분면에 있겠어요? 홀스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파이 3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동경 표시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X축에 수선 내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중심각 표시. 이게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세타를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인 세타고요. 얘는 코사인 세타. 얘는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부호요. 2사분면에서 뭐가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n 2분의 n파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번에는 2사분면에 동경이 2사분면의 동경이 아니라 2분의 파이,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표현이 될 때, 이거 x축, y축, 여기 x축, y축. 자, 봐요. 그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하면 어쨌든 동경이 이쪽이 될 거고요. x축에 수선을 내려라고 했어. x축에 수선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어디가 세타예요? 이것도 여기 지금 중심각이 세타인가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가 돼요. 그런데 뭘 읽어야 되는 거야? 중심각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쵸? 중심각을 읽어야 되니까 여기를 읽어야 되는데 세타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알파라고 선생님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어쨌든 뭐가 돼요? 사인 알파가 돼요. 그쵸? 사인 알파가 되고 이놈은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 알파가 됩니다. 그런데 부호가 어떻게 돼요? 2사분면이니까 사인만 플러스고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가계변환 목표는 뭐예요? 각도 부분을 세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파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타로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90도 마이너스 세타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세타 로만 표현을 할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 알파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파란색 분의 빨간색이죠. 파란색 분의 빨간색인데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어주면 파란색 분의 빨간색, 파란색 분의 빨간색 똑같죠? 이거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요. 파란색 분의 흰색이니까 파란색 분의 요거 해주면은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요. 흰색 분의 빨간색. 그럼 여기 흰색 분의 빨간색이니까 코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역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됐어요? 뭐 물론 여기 지금 여기 이쪽 부분도 하고 싶은데 Y축의 음무의 방향도 하고 싶은데 거긴 생략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뭘 정리한 거냐면 지금 이 1번, 2번은 기준이 되는 것이 X축이에요. 그러니까 2n파이도 그렇고 2n-1파이도 그렇고 X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X축을 기준으로 플러스 세타가 됐으면 그대로 사인 세타 해주고 부호만 결정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2분의 파이라든지 아니면 2분의 3파이라든지 Y축을 기준으로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 이거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부호를 결정해야 되죠. 부호를 결정할 때는 바뀐 사인 코사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에 있던 사인 코사인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인에 마이너스 붙었잖아. 여기 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붙었죠? 그럼 헷갈린단 말이야. 2, 4분면에서 원래 사인이 양수인데 그러니까 여기 결정되어지는 걸로 부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였으니까 원래 나와 있는 삼각함수로 부호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 베이스일 때는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탄젠트면 탄젠트 그대로 가고요. Y축 베이스일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서로 바뀌어요. 사인이면 코사인, 코사인이면 사인, 탄젠트면 코탄젠트로 바뀝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식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공식 안 외워도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삼각함수는 일단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삼각함수의 그래프 나간다면 그때 가서 또 할 텐데 아마도 삼각함수의 정의까지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각함수 끝났고 그 다음에 잠깐 또 쉬었다가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또 해볼게요.